은행권 최저금리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오늘 출시돼 지역 금융기관에서도 종일 문의와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임시회에는 대구시의원 행동강령조례나 주민참여예산제 개정 조례안 등 눈여겨볼 안건들이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독도위원회를 발족해 향후 독도 정책과 글로벌 홍보에 대해 적극적인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구미시가 대기업 의존 구조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 현지의 통상협력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유럽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독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중앙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독도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독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독도 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경상북도가 앞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맞서기 위해 독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 만방에 확인받을 수 있는 또 그래서 영토 분쟁이 정말 종결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현장에서 효율적인 그런 답을 찾고자 합니다. 위원 13명 가운데 5명을 국제법과 영미법에 능통한 교수들로 구성해 우리 주장을 국제사회에 더욱 합리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칠리는 한국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가 없으면 이거는 대단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정치와 역사, 지리, 해양, 생물 등 다양한 독도 전문가들도 포진해 지역적, 학문적 연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경북과 수도권 전문가들을 각각 절반씩 배정했고 정재정 전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경상북도 독도위원회는 오늘 첫 정책 토론회를 열어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독도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는 대구시의원 행동강령조례나 주민참여예산제 개정 조례안 등 눈여겨볼 만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대구시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불발된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대구시의원이 어떤 이유든지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업무 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과 인사청탁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비리를 심사할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사회가 추천하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민간위원으로 추천하되 공무원과 의원, 정당 당원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그런 의구심 자체를 떨쳐버리고 보다 이제 시민을 위해서 깨끗하고 공정하고 그런 이제 시정 활동을 펴는 시의원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면 개정해 100명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한 뒤 예산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례도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해당 연도 한도액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이루게 되고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와 달성군 축곡지구에 강서소방서를 설치하자는 조례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0.4%로 정하는 조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대구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사이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포함해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밝혀진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부실 운영과 관련해 대구시는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석연찮은 준공 과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비리 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볼 때 금품 수수 등 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차 조사가 끝난 뒤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미시가 대기업과 IT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섬유 도시 육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동차 강국 독일에 유럽 기업 유치를 위한 전초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시. 인구 15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 종사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1인당 GDP는 12만 달러나 됩니다. 이 유럽의 대표적인 자동차 도시에서 구미시를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볼프스부르크 시장 등 독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통상협력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일 현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구미시와 독일 모든 도시, 모든 기업들과의 어떤 통상 협력, 또 투자 유치 등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미시 통상협력사무소는 2년 뒤 구미에서 폭스바겐 국제자동차 부품 박람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유럽에 거주하는 한국 기업인 독일 주재 상사와 함께 직접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The city of Wolfsburg and also the city of Gumi is very strong and economically successful in the automotive sector. Not also in the automotive cluster, also in the field of health and science, medicine. Aus Gumi nach Wolfsburg kommen, auch hier Firmengründungen vielleicht stattfinden und genauso, dass wir Wolfsburger den Weg nach Gumi finden und vielleicht auch dort die ein oder andere Wolfsburger Firma eine Gründung vornimmt. 독일 구미시 통상협력사무소는 다양한 제조 원천 기술을 가진 유럽 국가들과 직접적인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구미시 이번 사무소 개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 하나만이 아닌 국제도시 간 공조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실험적 무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인천 강화도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관내 캠핑 시설을 긴급 점검합니다. 이번 안전 점검은 오늘부터 7일 동안 글램핑장 4곳 등 캠핑장 17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소방시설을 적정 수준 이상 미리 설치하도록 영업주 교육과 홍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오늘 은행 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은행권 최저금리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오늘 출시돼 지역 금융기관에도 하루 종일 문의와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금리가 싸다고 무턱대고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 2.6%대 안심 전환 대출이 출시된 첫날 은행에는 공급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일찌감치 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3.7% 정도 지금 대출을 하고 있었는데 올 한 2.6% 정도로 갈아탈 수가 있으니까 또 이율 부분에서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한 10년 짧게 해놨었는데 좀 부담이 사실 많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걸 또 장기로 한 30년까지 해주니까 그런 혜택이 있어서 그렇게 전환하게 됐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은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상 변동금리 또는 일시 상환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대출액 5억 원 미만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정금리 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자금대출, 제2금융권 대출은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금 대출, 변동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대출, 오피스텔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실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금리 유형인 기본형, 금리 조정형과 대출 만기 시점은 한번 결정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 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환 금액을 꼼꼼히 비교한 뒤 본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이라든지 향후의 상환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금리 부분뿐만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까지 본인과 부합하는지를 꼭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75%로 떨어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2%대로 인하되고 있고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안심 전환대출도 나오는 등 금리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농업정책 자금은 여전히 금리가 3%대에 머물러 농민들의 불만에 사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풍산읍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권오석 씨는 농업종합자금 2천만 원을 대출해 연간 6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 인하로 대출 부담을 덜 수 있다지만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저금리 시대를 하는데 농업자금 쓰고 있는 저희로서는 지금 3%대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빨리 현실에 맞게 고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 경영자금 2억 원을 쓰고 있는 축산농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금리로 연간 600만 원의 이자는 속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값도 너무너무 높아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에 1, 2% 다 떨어진 상황에서 축산자금이나 경영자금 이 자체는 3%가 되니까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거든요. 올해 책정된 농업정책자금 24조 1천억 원 가운데 3%가 넘는 고금리 자금이 34%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농업종합자금이나 농축산경영자금은 아직도 3%로 농가의 부담이 큽니다. 심지어 농림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포함해 부담이 훨씬 더 커집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시중금리에 연동되지 못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현실적인 조정이 시급합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추세를 봤을 때 정책자금도 시중에 연동된 금리로 조정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FTA 타결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구 최초로 최근 2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 직장인이 찾아와 올해부터 2천만 원씩 5년 동안 총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 청년은 부모가 암과 사고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다짐해왔는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직장 월급을 보태 최근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주시가 방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설비 위치를 모르는 등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15년 전 경주시가 구입한 원전 지역 주민용 방독면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면 사무소 창고에 보관하다 절반가량이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이 주민용 방독면은 방사능에는 별 효과가 없어 논란이 컸습니다. 현재 그 물건은 예산만 낭비할 것이지 그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야 면사무소에서 마을회관으로 옮겨다 놓은 방호 장비함은 여전히 문이 잠겨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방사능 방호 장비가 이렇게 마을회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때 옷을 어떻게 입고 문 어떻게 열고 이런 설명 같은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우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래 놔놓으면 뭐 아무 무인직물이지 뭐 사용할 그게 없잖아요. 관리를 하는 면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열쇠는 방호 장비함 한 켠에 아무렇게나 붙여놓았고 장비는 여전히 방사능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먼지가 나오면 막아주는 거지 방사선은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뭐 있으나 말이야. 먼지나 나면 방사선 못 막으면 이거 입고 가다.
또 사고 때 서둘러 복용해야 할 갑상선 방어약품은 4km 이상 떨어진 면사무소에 보관돼 있어 쓸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갑상선 암도 수술했기 때문에 진짜 더 절박한데 우리가 언제 그까지 가서 그 약을 먹고 그래야 됩니까? 너무 전시형이고 너무 원자력이었어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가운데 경주시는 이번 주부터 월성원전 인근 5개 읍면동에 보관 중인 갑상선 방어약품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혀 형식적인 점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황대봉 대하그룹 명예회장이 어제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제12대 13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황대봉 명예회장은 향년 85세로 지난해 10월 췌장암 수술을 받은 뒤 투병해왔습니다. 고인은 시내버스 사업을 시작으로 해운과 금융업, 언론사 설립 등으로 포항 지역 대표 향토기업 대하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대구 테크노파크 전문위원 등을 지낸 조호현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초대 관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 관장은 취임사에서 5월 말로 예정된 텍스타일 콤플렉스의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섬유박물관의 활성화와 업무 판매 시설의 임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 임직원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은 오늘 달성공원에서 취약계층 노인과 노숙인 800여 명에게 무료 점심 봉사를 했습니다. 박인규 행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오늘 봉사회에서 대구은행은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는 한편 대한적십자사에 급식 후원금도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삼계탕과 김장 나눔 행사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대구시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의 한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인근 아파트 2층으로 번져 창고 한 동과 아파트 50여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꽃집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오늘 신기술산업지원센터에서 노사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 선포식을 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올해 초부터 노사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11일 노사 합의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늘 선포식은 이에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도로에서 35살 신모 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중앙분리대를 넘어 고속도로를 건너다가 35살 김모 씨의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김 씨가 뒤따르던 화물차도 쓰러진 신 씨를 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신 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화물차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운영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부산 문현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남부발전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화력발전소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인데 이들은 내부 입찰 정보를 유출하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 금액을 올려주는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차례 철강 제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대금 6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6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납품업체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납품대금을 가로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중고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5살 김모 씨와 2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66명에게 약 1,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도내 1,010개 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